어딜 가나 집안에 애물단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 고모가 그러네요. 지금 나이 43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렇다고 골드미스라고 부르기도 뭐한 게 한 직장에 2년 이상 못 다니고 계속 관두길 반복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모았어요. 그래도 백수 기간은 3개월 안 넘기고 바로바로 취직하긴 하던데 이번에는 웬일로 반년을 놀고 먹으면서 회사 안 나가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애 고모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고 홧김에 관둔 모양이더라고요. 이별 극복한다는 이유로 돈 펑펑 써가며 해외여행 다니고 기분 안 좋다면서 비싼 명품백 하나씩 지르고 그러던데 그게 화근이었는지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결국 신우도 돈 때문에 반 미쳐서 이 사단을 냈네요. 신우 얘기부터 쭉 해볼게요. 사실 저 결혼 전에는 신우이가 이렇게 철없고 대책 없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재단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남편은 7급 공무원이에요. 친구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하는 동안 신우의 존재에 대해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도 하나뿐인 여동생에 대해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제가 궁금증에 여러 가지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닌다, 평범하다,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었던 것 같아요. 신우는 단 한 번도 독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저희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기에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신우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주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올케이고 신우보다 나이도 2살 많기 때문에 먼저 말을 붙이고 살갑게 굴려고 노력했는데 신우는 늘 뚱한 표정으로 제가 묻는 말에도 단답으로 대충 버무리기 바쁘고 그랬습니다. 선물을 줘도 고맙단 인사도 제대로 안 한 채 물건만 쏙 빼갔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기분이 나빴고 자연스럽게 그게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신우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말을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쌩하니 구는 게 본인 딴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을이 을답게 안 군다 이거죠. 먼저 말 건답시고 하는 게 제 헤어스타일이나 체형에 딴지를 걸면서 아줌마 같다고 하거나 본인 오빠는 명문대 나왔는데 저는 간신히 인서울 했다고 너무 기우는 결혼한 거 아니냐고 삐딱하게 후려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빈정이 상해서 노선을 그렇게 바꾼 건지 마주칠 때마다 본인 오빠는 잘난 사람, 저는 부족한 사람 취급해 가면서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언니, 맞벌이 하면서 오빠가 살림 더 많이 하죠?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요리도 잘하고 설거지도 끝내주게 잘했거든요. 결혼해서도 잘하겠지 뭐. 뭐 비슷비슷하게 하죠. 저도 바쁘고 현수 아빠도 바쁘니까요. 언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남자가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애보고 그러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오빠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언니 아시죠? 현수 아빠 자상하고 가정적이긴 하죠. 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아가씨, 제 친구들 보면 남편들 그 정도는 요즘 다 해요.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나 몰라라 하는 남자들은 요즘 별로 없어요. 괜찮은 남자들은 그런 게 부끄러운 짓이라면서 남자들끼리도 서로 험담하고 그런데요. 제가 좀 발끈해서 전에 없이 쏴붙이듯 말하자 신우이가 기분이 나쁜 듯이 얼굴을 구기며 대꾸하더군요. 그래도 언니, 저 덕분에 편한 줄 아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오빠 많이 가르쳐놨거든요. 라면 끓여라, 밥해라, 설거지해라, 거실 먼지 좀 닦아라. 얼마나 시켜먹은 줄 아세요? 그 덕분에 오빠가 잘하는 거예요, 집안일. 다 제 가르침 덕분이라고요. 신우가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자 옆에서 듣던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그게 어떻게 네 덕분이냐 뭐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가 특히 화를 내시며 헛소리 할 거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마디 하시자 입 쭉 내밀며 들어가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더러 그냥 이해하라고 저게 시집을 못 가서 심술 부리는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냥 민망하더라고요.
시댁에서 기분 나쁜 티도 안 내고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니 저도 감정이 상했고 마주치면 신우와 서로 말을 거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도 신우는 거의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었고 저한테 말 붙이기도 싫다는 듯 시어머님이 저에게 뭐 전달해 주셔도 저한테 다이렉트로 주지 않고 꼭 제 남편에게 이거 새언니 줘 하면서 건네주더라고요. 참,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내복 한 장 선물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첫 조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희가 신우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냐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결혼 전부터 저는 신우랑 친해지고 싶어서 명품 립스틱이나 스카프 같은 선물도 자주 줬었고 저희 결혼할 때는 정장 사라고 50만 원도 해줬어요. 그런데 받을 것만 홀랑 받고 막상 저희 결혼식 땐 여윳돈이 다 적금 들어가 있다면서 축의금 한 푼 주지 않았어요. 적금 만기되면 그때 늦은 축의금 줄 거라고 하더니 2년, 3년이 지나도 심지어 저희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10,000원 한 장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누이 때문에 남편에게 화냈네요. 그 전에는 딱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에 비해 벌이가 적기도 하고 저희가 손 위라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가씨는 어쩜 그래? 받은 건 많으면서 어떻게 이런 한 장 안 써 우리한테? 심지어 우리 현수까지 태어났는데 내복 한 장 선물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 동생은 백수인데도 용돈 탈탈 털어서 상품권 보내줬는데 아가씨는 정말 너무하다. 제가 확 쏘아붙이면 그래도 남편이 자기 가족 건드렸다는 이유로 저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면목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그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원래 좀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부모님한테도 받아 먹을 줄만 알고 고맙단 인사도 안 하고 답례도 안 하고 이기적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마.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애 키우느라 저도 정신없고 그래서 신우에 대한 불만으로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신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인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자존심에 감쌌으면 아마도 저도 감정이 상해서 싸우게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남편이 뭔 죄냐 싶어서 저도 신우 얘기는 더 꺼내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라 그냥 신경 끄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처음으로 학생 된다고 여기저기서 선물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신우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가끔 친정 가면 제가 신우 이야기를 하며 투덜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에게 그래도 돈 안 가져가는 게 어디야. 불안불안하긴 하다만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혈육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 신우가 좀 염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돈 달라고는 안 하잖아. 그걸로 다행인 줄 알아. 너도 뭐 더 해줄 필요도 없고. 응, 나 이제 안 해주잖아 아가씨한테. 고맙단 인사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줘.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아무튼 그런 와중이었는데 평생 연락 안 오던 신우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걸었나 싶어서 받을까 말까 고민도 했네요. 여보세요? 네, 언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아가씨도 잘 지냈죠? 회사는 관뒀다고 얘기 들었어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저 이번에 독립하려고요. 독립이요? 이제 따로 사신다고요? 네.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진작 나갔어야 했나 봐요. 저번에 사귀던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살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랑 사는 게 한계이신가 봐요. 네, 뭐 서로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처음으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탁이요? 네, 말씀하세요.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부탁이라는 단어에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전화 걸어온 것 자체에 저는 놀랐었죠.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니 신우가 이러더군요.
사실 제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적금 부어놓은 건 이번에 깨보니 3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일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이 40에 반지하에서 살 순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최소 전세 1억 원 줘야 투룸은 구하겠더라고요. 전세 1억이요? 아직 여유가 안 되시면 월세로 시작하셔도. 월세로 살면 돈 못 모으잖아요. 무리해서라도 전세로 시작해야죠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1원 한 장 못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얹혀 살았다나 뭐라나. 제가 그래서 오빠 결혼할 때 얼마나 줬냐고 했더니 1억 주셨다네요. 그래서 저도 1억 달라고 했죠. 그런데 절대 못 주시겠다네요. 아, 네. 그러셨어요? 저한테 울분을 털어놓듯 다다다 화를 쏟아내버리는 신호 때문에 잠시 머리가 멍했습니다. 언니, 저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꼭 1억 받아야겠거든요? 네? 아, 저더러 시부모님께 대신 말씀을 해달라는 건가요? 그거 부탁하시려고. 아니요. 저는 누구한테든 꼭 받고 싶어요. 누구한테라면 그 누구 중에 저희도 포함인가요? 제가 벙쪄서 물으니 신우가 이어 대답하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차별받고 싶지 않거든요. 억울해서라도 1억 해주세요. 네? 아니 아가씨, 1억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수로 1억을 당장 해주나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이 나이에 진짜 반지하라도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여자 혼자 사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언니는 가정 이루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안정되게 산다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걱정을 좀 해줘야죠. 걱정이야 당연히 되죠. 그런데 독립하는 데 필요한 전세금 1억을 덥석 내놓으라니 제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가씨?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요. 그거 다 저희 오빠랑 저희 집 덕분이잖아요. 어머, 아가씨. 듣자 하니 말을 막 하시네요, 진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어요. 다신 전화 걸지 마세요. 본인 기분 상하니까 또 저를 후려치기 시작하는 신우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열받아서 씩씩대다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어요. 신우가 저희에게 1억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님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며 한탄하시더라고요. 글쎄, 니들 결혼 때 해준 1억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거야 현수아범이 결혼 전부터 알바했다고 돈 주고 취직했다고 용돈 주고 그러는 거 우리가 차곡차곡 모으고 조금 더 보태서 되돌려 준 건데 그건 모르고 그저 우리가 지 오빠한테만 돈 줬다고 쌩 난리다. 알죠, 어머님. 어릴 땐 그래도 돈 가지고 싸울 일은 없었는데 지도 나이 먹으니 이제 돈이 중해지긴 했나 봐. 되도 않는 돈을 달라고 하네 참. 안 그래도 독립한다니 우리 남편이랑 몇천 주려고는 했는데 지 오빠 1억 받았다는 소리에 눈이 돌아서 저러는 거야 정말. 어머님,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께 대뜸 전화부터 드리긴 했는데 어머님 속도 정말 말이 아니시겠어요. 에휴, 자식을 40 넘어서까지 뒤치다꺼리 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많다냐? 시집은 안 가도 제 앞가림은 잘해야지. 집에 생활비 한 푼 안 내놓고 월급은 죄다 지 주머니만 채우더니 그거 다 어디다 썼는지 몰라. 남자한테 썼는지 가방 사 모으는데 썼는지 우리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 한 번 안 보내주더니 지는 분기마다 비행기 타고 어디 날아가고 말이야. 에휴, 내가 화병이 걸려서 못 살겠어 아주. 시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잡고 넋두리를 하시다가 그만 우시더라고요.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달래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잡하더라고요. 남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신우에게 전화 걸어서 대판 싸웠다더군요. 신우는 곧 죽어도 1억 받아야겠다고 난리를 치고 열받은 남편이 그러면 1억 주는 대신 연 끊어도 되겠냐고 홧김에 말하니까 그러자고 했다더군요. 그야말로 파국이었습니다. 영 안 되겠는지 신우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문자와 카톡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여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척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더러.
제가 며칠 동안 씹으니까 새벽마다 전화를 하길래 차단했더니 이젠 다른 사람 폰을 빌려서 전화를 하더군요. 모르는 번호 안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역시나 신우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래요? 언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다예요? 대체 누가 행복하다 그래요? 지금 내가 행복해 보여요? 이런 전화 받고 있는 내가? 언니랑 오빠 돈 많이 모았잖아요. 우리 집에서 1억도 받고 둘이 월급 잘 모아서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다면서요. 우리 오빠같이 착실하고 자상한 사람 만나서 언니도 호강하는 주제에 신호 하나 보살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가씨, 우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요. 나 마트 가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광어회도 하나 못 사 먹어요. 그런 제가 아가씨한테 전셋값 하라고 1억을 내놓으라고요?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아가씨 같으면 그렇게 해요? 저도 화가 나서 같이 언성을 높여 싸웠어요. 그런데 신우가 그러더군요. 언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 다른 남자들 같지 않은 거 다 내 덕분이라고. 내가 오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집안일을 시켰는데, 그리고 여자 존중하라고 얼마나 잘 가르쳐 놨는데요. 내가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언니가 데려가서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이렇게 해주겠어요. 어차피 그 돈 오빠네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요. 어이가 없네. 그럼 아가씨가 현수 아빠 잘 가르쳐 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1억이 좀 많으면 내가 깎아줄게요. 7천만 원만 주세요. 뉘집 개 이름처럼 쉽게 나오는 7천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바로 소리쳤죠. 네 오빠 설거지하고 물기 안 닦아서 내가 매번 뒷정리한다. 양말은 허구한 날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어놔. 애를 잘 본다고? 네 오빠가 현수 2살 때 닭다리 뜯으라고 줘서 애가 닭뼈 삼켜서 큰일 났던 거 몰라? 현수 아빠가 빨래 속에 청바지 넣고 돌려서 거의 30만 원어치 옷 버린 건 모르지?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잘 가르쳐 놨다면서. 네 오빠 잘 가르쳐서 장가 보낼 거면 제대로 교육시켜서 보낼 것이지. 이런 허당 만들어 놓고 뭔 1억을 달래? 어머, 언니. 사람 덜 만들어 놨으니 내가 받아야겠는데? 네 오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랐지? 이 멍청아. 그동안 신우라고 해서 지 오빠 험담 안 하고 참은 건 모르고 이게? 네가 돈 내놔. 네가 돈 내놔. 제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가 어버버 하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군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또 네 오빠 잘 가르쳐서 보냈네 뭐네 하면서 돈 얘기 꺼내면 진짜 너한테 제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내가 네 오빠 뒤치다꺼리한 거 전부 리스트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한 건당 100만 원이야. 알았어? 그랬더니 신우가 뭐라 구시렁거리면서 전화 끊더군요. 그 이후로는 전화 안 왔습니다. 시댁에다가도 돈 달란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간 것 같더라고요. 도라이한텐 도라이 짓이 제격이었나 봐요. 저도 평소엔 얌전한데 그날따라 너무 열받아서 같이 미친년처럼 싸웠네요. 근데 어느 정도 진심도 있어요. 남편이 자상하고 집안일 잘 도와주는 건 맞지만 늘 손이 한 번 더 가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그래도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니까 그것 가지고 저도 꼬투리 잡아 싸운 적은 없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미친 신우를 퇴치했네요. 저를 만만히 봤었나 봐요. 한 번 더 건드리면 정말 물어버릴 기세로 난리쳤더니 다신 연락 안 오네요. 명절에도 아마 안 오겠죠. 본인 부모님이랑 그렇게 돈 얘기하면서 고래고래 싸웠다던데 거의 연 끊기지 않았을까요? 저희 신우 진짜 황당하죠? 신우짓 좀 한다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이런 인간은 없는 것 같네요.